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자, 오늘은 이 아파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평창으로 이사왔던 2018년도에도 이런 모습이었는데 아직도 그냥 그대로 같은 모습입니다. 아마도 2018년 평창 올림픽에 맞춰서 아파트를 완공할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사가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 6년 동안 이 아파트는 결국 폐허가 되어서 마을의 한 구석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빈집이 많죠. 빈집도 참 골칫거리인데 이렇게 짓다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들도 아주 시골 사람들에게는 큰 골칫거리입니다. 이건 다른 동네인데 이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 20년 이상 이렇게 방치된 아파트인 것 같더라고요. 이 동네 분들은 이 아파트를 볼 때마다 정말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평창에 있는 아파트는 다른 곳도 아니고 평창 톨게이트 나오자마자 그 앞에 있는 아파트예요. 이렇게 흉한 모습으로 지금 마을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 동네 마을 분들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 현장을 볼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골에는 이런 현장이 참 많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빌라, 주택의 경우에도 집을 짓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이상하게 참 많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고금리 때문에 도시에서도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도시 아파트들은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죠. 과연 강원도 평창 이 산골에 있는 아파트도 결국에는 해결이 돼서 마을 사람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요? 저는 평창 군민으로서 이 아파트가 좀 해결이 되고 완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거주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이 아파트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정가가 56억, 57억 정도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유찰되어서 최저가가 9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총 74세대가 있고요. 만약에 한 아파트를 1억에만 팔아도 74억이잖아요. 지금까지의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 19억에 낙찰된 적이 있었고 9억 5천에도 낙찰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 모두 미납을 했지만요. 법인이 낙찰을 받았었는데 결국 다 미납을 했습니다. 낙찰 후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제가 경매 물건을 잘 분석해 보니까 어쩌면 저희 동네에 있는 이 아파트는 경매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심층 분석 해보겠습니다. 심층 분석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유찰이 되었을까? 경매 개요를 보시면요. 사건 번호 보시고요. 자, 첫 번째로 우선 이 경매 물건은 건물만 매각이 되는 경매 물건이에요. 토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벌써부터 불리한 조건이죠. 당연히 이런 경매 물건은 개인들이 입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거 낙찰 받아서 완공해서 어떤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런 뭐 법인들만 할 수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이렇게 건물만 나와 있기 때문에 56억에서 9억까지 엄청나게 폭락 유찰을 해버린 겁니다. 두 번째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아파트가 공정률이 85%인데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 자, 중요한 내용 나오는데요. 유치권 신고인이 공사대금 3억 2천만 원, 또 주식회사 어쩌구가 공사대금 4억 3,500만 원, 뭐 자재료 4,300만 원, 공사대금 9억 1천만 원 유치권 있다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또 공사대금 2억 4천만 원, 공사대금 2억 원 이렇게 유치권 신고를 했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신고 금액이 도합해서 약 21억 정도 됩니다. 요것도 감수하고 낙찰을 받아야 되는 경매 물건인 거예요. 이런 악조건 때문에 엄청나게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11월 30일 날 최저가가 19억 정도 될 때 어떤 한 법인이 나타나서
19억 7,500만 원에 단독으로 낙찰을 받아갑니다. 자, 여기 낙찰자를 주식회사 A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미납을 했습니다. 왜 미납을 했을까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 이런 알림이 붙여 있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붙여놓은 알림인데 내용은 출입금지 가처분. 채권자하고 채무자는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는데요. 채무자가 주식회사 낙찰자 A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유치권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낙찰자가 이제 들어가서 낙찰 받고 이걸 확인하려고 했는데 유치권자가 못 들어가게 해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의정부 지방법원에서는 이제 유치권자의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낙찰자 A는 미납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날짜를 보시면 출입금지 가처분의 날짜가 2023년 4월 17일이고요. 대금 지급 기한이 잔금 날짜가 5월 17일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유치권자의 손을 들어주자 낙찰자 A는 미납을 하게 된 거죠. 자, 미납 사유가 명확하게 보이죠. 낙찰을 받았는데 출입금지가 되니 뭐 도리가 없습니다. 결국 보증금 2억 정도를 날린 겁니다. 사실 낙찰자가 미납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 등기부 요약을 보시면은 여기 맨 위에 근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가 있습니다. 6억이고요. 사실 경매에서는 말소 기준 이후의 모든 권리는 경매 과정을 통해서 소멸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인수라고 쓰여 있는 후순위 권리가 있습니다. 가처분인데 건물 철거 청구 가처분이에요. 누가 이거를 청구했을까요? 당연히 토지주가 청구를 했겠죠. 자, 후순위라도 토지 인도나 건물 철거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인수되는 후순위 권리도 낙찰자 A가 미납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낙찰자 B가 나타납니다. 역시 주식회사인데요. 날짜를 잘 보세요. 2023년 9월 19일 날 최저가 수준에서 9억 5,790만 원에 낙찰을 받습니다. 하지만 11월 15일 결국 미납하게 되는데요. 제가 조금 살펴보니 이 미납은 조금 다른 미납이에요. 전략적으로 미납을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 아파트가 앉아있는 이 땅이 경매에 나왔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토지만 경매에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감정가가 10억이었는데 바로 낙찰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토지가 낙찰이 됐는데 1차에 바로 낙찰이 됐습니다. 바로 이 낙찰자가 주식회사 B입니다. 여기 있던 B요. 건물을 낙찰받았던 B요. 즉 주식회사 B가 건물과 토지를 모두 낙찰받은 상황이에요. 날짜를 잘 보시면은 건물의 잔금 날짜는 11월 15일이었습니다. 토지의 낙찰일자는 그보다 하루 전인 11월 14일. 그러니까 주식회사 B는 둘 다 토지와 건물을 둘 다 낙찰받았는데 토지를 늦게 낙찰받은 거예요. 토지를 낙찰받은 후 바로 그 다음날 건물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납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전략적인 미납이죠. 그리고 토지의 잔금은 12월 27일 날 납부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서 토지주의 권리를 모두 인수하게 됐죠. 현재 건물에는 성립 여지가 다분히 있는 유치권이 있습니다. 의정부 법원에서 유치권자의 손을 일부 들어줬잖아요. 유치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가처분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쭉쭉 유찰되고 폭락하게 되겠죠.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한 주식회사 B는 이 점을 노리고 미납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지면 더 낮은 가격의 건물을 낙찰받으려는 거죠. 물론 한 번 미납했기 때문에 회사 명의로는 낙찰을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가능하긴 하겠죠.
결국 주식회사 B는 앞으로의 건물 경매 과정에서 다른 방해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건물을 싼 가격에 낙찰받아서 유치권자들과 잘 협상하고 결국에는 이 아파트를 완공해서 분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경매 진행 과정과 등기를 보고 제가 추론해본 내용이에요. 저는 평창 군민으로서 지금 토지를 낙찰받은 주식회사 B를 응원합니다. 제발 잘 진행이 돼서 이 아파트가 완공되고 많은 분들에게 분양되어서 여기 평창군에 사는 또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한 주거 환경에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평창 IC 앞에 요 장평리 이 마을이 이 흉흉한 모습이 사라지고 좀 더 사람이 살기 좋은 모습으로 변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평창에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